어떤 에뛰드를 언제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은 뭔지, 어떤 에뛰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듣는 능력, 화음을 쌓는 능력, 다 복합적으로 연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책이죠. 다들 고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그 라인에 맞게 잘 끼워 넣어서 사용을 하신다면 가장 좋은 에뛰드 연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정은입니다. 클래식 공방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에피소드는요. 어떤 에뛰드를 언제 하는 게 좋고 어떤 라인들이 있는지, 어떤 책들이 있는지, 또 추천하는 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에뛰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에피소드까지 쭉 연결해서 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전체적인 총정리, 어떤 레벨에 어떤 에뛰드를 쓰고 어떤 것들이 주로 공부되는지, 또 어떤 수준에서 어떤 게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스즈키로 많이 시작들을 하잖아요. 스즈키 협회 라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소곡집이나 동요집 같은 것도 그 라인에 맞게 편성된 교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즈키 라인에서 한번 매칭을 시켜보면서 요때쯤 시작하면 좋다로 레벨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한번 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즈키 1권 때는 우리가 어떤 에뛰드를 먼저 시작할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동요집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를 추천해요. 이 스즈키 1권은 한 곡 한 곡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레벨을 업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1권 끝에쯤 가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곡들이 마구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을 충분히 채워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동요집이나 뭐 소곡집 같은 걸 하면서 중간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호만이에요. 호만이 정말 저는 좋은 에뛰드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황당하게 막 교장 선생님 이런 제목을 보면은 도대체 이 곡이 무슨 교장 선생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너무 뜬금없다,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편집하면서 이제 특이한 제목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호만이 굉장히 잘 지으셨어요. 그 이중주를 해나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며 음정이라든지 내가 리드하는 감각이라든지 듣는 능력, 화음을 쌓는 능력, 연주하면서 템포를 계속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내가 리드해 나가는 그 제스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쉬운 것부터 나와있죠. 아주 기초 중에 기초부터. 그래서 스즈키 1권하고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즈키 1권이 처음에는 샵 3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이게 원래는 얘네들은 내추럴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반부부터 조의 바뀜을 이해할 수 있을 때 1권의 중반부부터 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만은 1권부터 4권까지 있어요. 4권 정도, 3, 4권 정도 되면은 굉장히 곡다운 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스즈키를 하면서. 스즈키 2권에서 가게 되면은 일단 저는 세부직을 시작하게 돼요. 세부직은 너무 많은 게 있죠. 오프스 1부터 막 9까지도 있고, 그 안에서도 막 엄청 많은 번호가 있고, 7번은 아이들한테 릴렉스 연습을 시킬 때 많이 사용해요. 다 트릴로 되어 있거든요. 7번은. 8번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듯이 지판 정복용으로 사용을 하고, 9번은 이제 화음을 한 개 한 개 돌볼 수 있어요. 몇 도 화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지판을 또 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화음을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7, 8, 9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다 그런데, 여기서 스즈키 2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오프스 1과 2, 1-1, 2-1 이런 애들일 거예요. 1은 보통 오프스 1은 왼손 연습이 많고, 오프스 2는 이제 오른손 활 연습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네트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내가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 상황에서 다 잡히게끔 해주는 거죠. 틀을 쌓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게시됐다면 그 다음에 속도를 점점 늘리는 겁니다.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계속. 그래서 내 탄탄한 왼손 스냅 들어가고 나가고와 음정과 음정 사이의 길이라든지 얼만큼 벌릴 것인지 근육 싸움, 근육이 어떻게 계속 움직이면서 릴렉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책이죠. 세부직은 그래서 아주 밑바닥부터 진짜 아주 복합적인 부분까지, 높은 레벨까지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한 20건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일일이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스즈키 2권에서 중반 정도 돼서 이렇게 틀을 좀 갖추는 것도 시작할 수 있고, 또 활 연습도 어떤 기본 곡에다가 활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가면서 연습할 수 있고, 스타카토면 스타카토, 튀기는 거면 튀기는 거, 또 연결하는 건 연결하면, 싱커페이션은 싱커페이션, 다 아주 자세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즈키 2권 중간에는 이것도 역시 중간에 시작합니다. 스즈키 2권 처음 나갔을 때는 스즈키에 적응을 하고, 스즈키 2권이 적응되고 중반 정도 되면 에튜드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스즈키 1, 2권 정도를 저는 초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즈키 3권까지 초급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즈키 3권에서는 그렇지만은 제가 약간 초급과 중급 사이로 보는 이유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스즈키 3권에서는 저는 카이저를 시작하거든요. 카이저. 이것도 역시 스즈키 3권이 적응되고 나서 중반에 카이저를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3권이 이제 처음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중반쯤 오면은 카이저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떤 곡처럼 생긴 에튜드가 필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3권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띠띠띠띠 테크닉을 분해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 말고, 곡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면서 에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인지 레벨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3권 중반쯤 되면은 카이저의 1번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연습을 해가면서 빠를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줄만 읽어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3권이 다 끝나기 전에는 카이저의 1, 2번 정도가 악보도 잘 연습이 되어 있고, 왔다 갔다도 충분히 천천히는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연습이 되어 있어도 에튜드를 잘 시작했다, 그리고 1, 2번에서 뭘 요구하는지 아는 정도만 되어도 에튜드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튜드, 이 카이저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이저를 그리고 5, 6권에서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이거를 한 땀 한 땀 조금씩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은 에튜드가 할 게 너무 많아져요. 나중에 카이저 이 라인이 파가니니 카프리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처럼 만들어진 에튜드. 이 에튜드라는 것은 연습, 공부하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연구, 어떤 사람의 공부, 어떤 사람의 이런 연습고, 이런 거를 따를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에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줄기의 공부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카이저가 이 곡 라인, 곡처럼 만들어진 어떤 곡다운 느낌을 가진 에튜드들, 그 연습곡들의 라인의 아주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즈키 3권 중반부나 후반부에 꼭 시작을 하셔서 너무 갈 길이 먼 그 에튜드의 길을 빨리 이제 도입하시기를, 그리고 맛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4권에 가면은 또 약간 고비가 있거든요. 그 고비가 오기 전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찍고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카이저 같은 것들을 조금씩 1, 2번 같이 아주 처음에 쉬운 곡들 다루다 보면은 4권이 원래는 엄청 넘기 힘든 큰 산이거든요. 다들 고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다가오는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저, 그리고 또 하나 후반부에 시작해야 되는 게 있죠. 특히 후반부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이제 서드 포지션이 나오기 시작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드 포지션이라는 아예 책이 있죠. 그렇죠? 서드 포지션을 같이 들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카이저와 서드 포지션과 이미 하고 있던 세부직, 코만 이렇게 되면 벌써 5건, 6건이 막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내가 연습할 거리들이 늘어나면서 1시간 연습이 아무렇지 않아지게 되는 그런 단계, 중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중급에 이제 올라왔죠. 4, 5, 6권은 실크 4, 5, 6권은 진짜 어렵고 신기하게도 이 4권, 5권, 6권은 마치 어떤 곡은 6권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4권에 있고 4권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막 6권에 있고 이런 정말 혼재하는 짧고 쉬운 것과 어렵고 복잡한 것이 되게 혼재하는 그런 중급의 혼돈의 카오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4, 5, 6권 사이사이에도 역시 내가 원하는 그런 소품곡들이라든지 OST라든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같이 꼭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곡 하나하나당 품이 많이 들고 또 레벨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거 스치키에만 너무 몰입을 하면은 연습할 기회가 너무 없어지고 빨리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좀 가벼운 곡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카이저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카이저와 함께하는 카이저 1, 2, 3권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세브직도 2-1, 1-1을 하다가 또 잘 많이 하셨던 분이 1-2나 2-2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무조건 다 채워서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찝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찝어 나가시면서 세브직과 그 다음에 호만도 아마 4권 정도는 되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죠? 그래서 합주력도 늘어나 있고 내가 리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화음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티드로서 곡다운 에티드로 경험을 해서 어떻게 내 테크닉이 활용되는지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급 곡들을 접하시게 되고 또 4권과 5권 끝에 나와 있는 더블 콘체르토 그쵸? 두 개의 바이올린이랑 콘체르토도 할 수 있는 깜냥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서드 포지션에서 훌륭하게 2, 3, 4, 5, 6, 7 포지션이 단계로 조금 연습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드 포지션 카이저 세브직이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내가 연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권, 5권을 접한다면은 당연히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계별로 잘 같이 왔었어야지 이게 아기가 맞아서 4권, 5권도 쉽게 타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이에요. 6권 라폴리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테크닉적으로 바리에이션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일단 내가 테크닉적으로 좀 공부가 이미 되어 있고 이미 스피카토 되어 있는 거 이미 뭐 슬로 스타카토 되어 있는 거 느리게 하는 거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어 있다면은 그 각자의 바리에이션에서 충분히 이제 쌓아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이렇게 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치키를 다 끝내실 수 있어요. 7, 8권은 보통 선택에 의해서 하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소품집 정도로 생각하고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치키 6권을 끝내고 콘체르토에 다른 걸 뭐 하이드는 벌써 나가고 바우 나가고 이렇게 했더라도 7, 8권은 그냥 재미삼아 소품집처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공 수준. 전공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웃길까요?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상급? 어떻게 해도 다 알아두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체르토를 좀 골라서 할 수 있고 메인 레파토리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써 앞에 기본적인 에튜드들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떤 라인으로 가는지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정리해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튜드는 슈라디액이에요. 슈라디액은 우리나라에서 시라디크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슈라디액은 굉장히 그 세브직에 뭔가 알짜만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러면서 1, 2,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권마다 굉장히 레벨이 확확 뛰어요. 1권 정도는 스즈키 4, 5, 6권에서 시작해도 괜찮고 또는 모차르트 콘체르토에서 시작해도 괜찮지만 2, 3권이 되면은 굉장히 레벨이 확확 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레벨이 높은 그런 에튜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슈라디액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세브직을 내가 좀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조금 단계를 높여서 더 심화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슈라디액을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도 좋습니다. 세브직은 너무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같이 쓰죠.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프스 8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후반 단계에 쓰고 9번도 웬만하면 중급 이후에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단계 뭐
뭐 4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콘체르토 단계에서 좀 릴렉스 하면서 천천히 연습해 나가면서 슈라디익을 이제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볼파르트나 마자스 이런 것들을 카이저랑 같이 해볼 수 있는데요. 카이저가 좀 그 사이에선 중간 정도 돼요. 볼파르트가 조금 더 쉽고 카이저가 중간 정도 되고 카이저보다는 마자스가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다 약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편집이 되어 있고 작곡가의 색깔이 더 묻어나 있을 뿐이지 약간 수준은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어려운 곡도 있고 쉬운 곡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벗어나고 나면 역시 이제 콘체르토 수준에서는 이제 크로이처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크로이처 다음에 로데 다음에 돈트 다음에 로카텔리, 비에니압스키, 파가니니, 에르스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슈라디익이나 세브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이런 거를 좀 짜주는 그런 한쪽의 라인이라면 파가니니까지 쭉 가는, 에르스트까지 가는 쭉 가는 이런 로카텔리마 이런 라인은 내가 곡을 하듯이 어떤 곡을 마스터하듯이 그 안에서 테크닉을 연습해보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이해도를 높이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연습하는 그런 아주 다른 라인의 에티드라고 볼 수 있죠. 그 좌우를 다 함께 가져가시면서 이제 세브직이나 슈라디익도 그때 필요한 것을 골라 쓰시고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곡을 레벨 높여가듯이 쌓아나가는 그런 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콘체르토하고 같이 연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저는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분들이 쓰시는 뭐 돈카스라든 뭐 드베리오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안 쓰는데 사스란하우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트로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라인은 잘 안 쓰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인 계보로 쓰지만 그때 그 라인에 맞게 잘 끼워 넣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재미있는 연습으로 한두 시간을 계속 채울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볼수록 그리고 거기서 뭘 원하는지 뭘 깨닫기를 원하고 뭘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면서 할 수도 있다면은 가장 좋은 에튜드 연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에튜드 순서하고 사진은 아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노트처럼 그 화면 뒤에다 붙여드릴 거고요. 그걸 이제 보시면서 본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나한테 맞는 에튜드는 뭔지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튜드를 처음 접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번호에서 뭘 겟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놨는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보시고 뛰어들기를 꼭 권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아직 궁금증이 좀 안 풀렸다, 더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재밌는 악기 생활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